안녕하세요. 유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수의 소개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자를 가공하는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나 버전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함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든 함수를 소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함수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사용하시는 DB의 공식 문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문자를 가공하는 함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대소문자를 조작하는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영문자가 저장되어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한글이라면 상관없을 텐데. 영문자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지만 조건이 비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lower와 upper라는 함수입니다.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텐데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last name이라는 컬럼을 그냥 검색해 보면은 지금처럼 대소문자가 섞여 있어요. 이 값을 나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upper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함수의 사용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닐 테고 사용 방법, 지정되어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함수의 이름, 괄호 열고 입력되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처럼 컬럼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last name이라는 컬럼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은 이러한 영문자가 다 대문자로 변환이 돼서 리턴된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lower라는 함수의 결과는 무조건 소문자로 결과를 리턴해줘요. 대문자로 리턴을 하고 싶다면, 소문자로 리턴을 하고 싶다면 각각 upper나 low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nitCap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역시 실행된 결과를 같이 보면서 가죠. employees 테이블에 이메일이라는 컬럼 그냥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 대문자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initCap이라는 함수를 그 이메일에다 감쌌거든요. 리턴된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이 됐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만약 두 단어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단어별로 첫 글자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 대소문자가 같이 변환돼서 나올 수 있는 함수. 이게 바로 initCap이라는 함수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대소문자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upper나 lower나 initCap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length라는 함수예요. employees 테이블에서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해 봤더니 각각의 문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길이 값을 검색해 주는 모습 확인될까요? 문자의 길이를 꺼내 보고 싶다면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또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문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employees 테이블에서 job id 컬럼을 그냥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한 job id라는 컬럼에서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쓰겠다는 거죠. 시작 위치고요. 꺼내오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예요. 즉, 네 번째 자리부터 세 개의 문자를 추출해라. 그러면 우리 실행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job id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번째부터 세 개의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ACC만 나왔고 MGR 나왔고 ASS까지 나와 있는 자, 그렇게 원하는 개수를 지정하고 싶다면 몇 개를 추출할 것인지 써주면 되고요. 만약 시작 위치만 지정하고 꺼내오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끝에까지 모두 다 남아있는 문자들을 추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수로 시작하는 시작 위치를 지정하신다면은 뒤에 있는 문자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자리부터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해라. 마지막 두 개의 문자값 추출하는 거 확인되시나요? 보통 이제 이러한 작업을 실제 뭐 강의하는 도중에 문의를 좀 드려보면은 질문을 드려보면은 마지막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2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끝에 첫 번째 문자에서 두 개의 문자를 가져와라?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몇 개를 추출할 것인지 그 시작 위치를 마이너스 2로 마지막 3개를 가져오고 싶다면 마이너스 3,3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뒤에 있는 문자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가요? 자, 다음으로 replace도 보겠습니다. 문자를 교체할 때 사용해요. 역시 예제를 갖고 보여드리죠. employees table에서 이메일 컬럼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메일 값들이 각각의 행마다 검색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이메일 컬럼에서 알파벳 A를 요 샵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replace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인수로는 변경, 대상의 값, 그러니까 소스 값이 들어있는 컬럼의 이름 지정하시면 되고요. 찾을 문자열과 대체할 문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A라는 문자가 샵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만약에 교체 대상의 문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알파벳 A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잘려나간 모습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문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또는 값을 가공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트링 보도록 하죠. 위치 값을 뽑을 때 써요. 실행된 결과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은 employees table에서 job id라는 컬럼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된 결과에서 대문자 A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문자 A가 있는 위치가 여기는 첫 번째네요. 여기도 첫 번째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A라는 문자가 없는 것도 있죠. 그럼 0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2개 이상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두 번째 A를 찾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수를 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자리부터 첫 번째 발견되는 그 해당 탐색 대상의 문자, 위치 값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찾을 위치, 와 그리고 몇 번째 발생하는 녀석을 꺼내올 건지 그 발생 횟수에 대한 부분을 직접 조정하시면은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발견되는 대문자 A의 위치 값을 리턴해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를 탐색할 때 시작 위치를 첫 번째부터 찾겠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주시면 되고 만약에 10번째 자리부터 문자를 탐색하고 싶다면 뭐 10이라고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안에서 발생 횟수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을 검색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 있는 A 위치는 네 번째 위치다. 그렇게 결과값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근데 그 시작 위치를 지정할 때 음수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거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음수를 지정을 하는 건 요 시작 위치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첫 번째 자리부터 탐색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탐색을 쭉 하다 보면은 A라는 문자가 있기는 하죠. 자, 그러면 그 A의 위치가 뒤에서부터 몇 번째인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부터 찾기는 찾되 그 녀석의 위치 값은 앞에서부터 따졌을 때 몇 번째 위치인지. 그래서 똑같이 4라는 결과값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두 번째, 이 녀석도 한번 볼까요? 역시 뒤에서부터 탐색을 해 들어갈 때 A라는 문자가 발견이 되면은 그 녀석은 앞에서부터 몇 번째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또 4라는 값 리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탐색을 할 때 대문자 A가 첫 번째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위치 값을 리턴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위치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확인은 되시죠? 대신에 어쨌든 위치 값이 나오는 부분은 앞에서부터 몇 번째인지 그걸 따지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인스트링 여기까지였고요. 컨캣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사실 요거는 연결 연산자로 작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써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원은 합니다. 컨캣은 두 개의 인수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그 두 개의 인수 값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함수예요.
그래서 first name과 last name 두 개의 컬럼의 값을 연결해서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리턴을 시켜주는 연결 연산자 쓰는 것과 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녀석. 요게 concat이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lpad나 rpa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pad와 rpad도 같이 확인을 할 건데 우선 잠깐 실행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설명 부분이랑 같이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죠. 이것도 사용 방법 잘 알고 계시면은 종종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총 3개의 인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소스 값이 저장되는 위치고요. 두 번째는 길이에요. 몇 개의 길이를 지정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빈 자리에다가 채우고자 하는 문자 값을 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원하는 뭔가의 컬럼의 값을 원하는 길이만큼 길이를 맞춰요. 그리고 왼편에 또는 오른편에 요 두 번째 익스프레션에 대한 값을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실행된 결과를 보고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나을 텐데 우선 요 샐러리 값 원래 저장되어 있는 값이 4,400이에요. 그럼 이제 네 자리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걔를 5자리로 만들겠다. 그럼 한 자리가 비네요. 그 빈 자리에 왼편에 달러 사인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른편에 달러 사인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렇게 lpad나 rpad를 이용한다면 문자의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맞추고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에 원하는 지정 문자를 채우는 작업.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작업이 언제 쓰임새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예제를 살짝 만들어 놨는데요. Employees 테이블에 셀러리라는 컬럼은 원래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에요. 근데 이제 토차라는 것은 형별한 함수죠. 지금 아직 이 동영상 안에서는 소개한 적이 없는 함수이긴 한데 문자로 변환 작업을 진행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셀러리라는 컬럼의 값은 원래는 숫자인데 걔를 문자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컬럼의 값을 이용해서 정렬이란 작업을 진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렬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에서의 정렬 결과와 문자 값에서의 정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실행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1500이라는 값이 2500보다 작은 값인가요? 숫자상에서는 훨씬 더 큰 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자로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릿수별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1이 들어있는 녀석이 먼저 쭈루루룩 위치하고 있는 부분 확인되시는 거죠. 그렇게 DB에 숫자처럼 생겼는데 데이터 타입이 문자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길이가 맞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길이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그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lpad 같은 함수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lpad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 문자 값의 길이를 5자리로 만들면서 왼편에다가 0이라는 문자를 채우라고 한다면 모든 값들이 5자리의 길이를 갖겠죠? 그렇게 선행재료를 채워줌으로써 길이를 맞추면 정렬이라는 작업을 진행할 때 제대로 된 정렬 결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예문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lpad나 rpad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써야 되는 그런 함수는 아니겠지만 가끔씩 이러한 작업 진행할 때 종종 쓰임새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트림과 관련된 함수들입니다. ltrim이라는 것이 있고요. rtri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트림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비슷한 녀석들이긴 한데 사용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 목적도 다를 수가 있고요.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선 ltrim부터 볼까요? ltrim의 실행 결과 하나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메일이라는 컬럼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된 결과가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소스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뒤에 A, H, J, K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센 문자예요. 왜 센 문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A 또는 H 또는 J 또는 K가 접두어로 있으면 그걸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어로 통째로 온전하게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찾아서 제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AHJK가요. 다시 한번 실행된 결과 놓고 보시면은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센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A와 H 두 개가 있네요. 그 두 개가 제거된 모습 확인이 되실까요? 두 번째 이메일에서는 제거될 게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이메일에서도 제거될 게 없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여기요. 시작 문자가 J로 시작되는 게 있네요. 여기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J가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만 제거돼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K라는 부분도 제거돼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단어가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은 접두어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 부분을 제거하자. 이게 L트림이고요. R트림은 반대겠죠. 오른편에서 그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미어로 있는 글자들을 제거하자. 센 문자 지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D 또는 T 또는 S 또는 알파벳 L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오른쪽 저 끝에 있는 부분에서 제거하자는 얘기가 돼요. 여기 보면은 L과 D가 목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거된 결과 나왔고요. S와 T가 목록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ST 관련된 부분이 제거돼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게 전체 모든 값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하나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보고 그들이 들어있으면은 오른쪽 끝에서 그러니까 전미어로 들어있는 부분들을 절삭할 때, 제거할 때 쓰는 게 R트림. 반대로 왼쪽에 있는 거를 제거한다면은 L트림이라는 녀석을 쓰시면 됩니다. 트림이라는 함수는 그 둘을 합쳐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이메일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 이메일 컬럼의 값을 쭉 검색하고 있는데 원한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reading이라고 준다면 왼쪽이겠죠. 시작 부분, 접두어로 들어있는 부분에서 알파벳 A를 제거해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미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트레일링에 가서 주시면 되고요. D라는 단어, 요걸 이제 제거하라는 얘기겠죠? 제거된 형태로 결과 확인되시나요? 만약에 양쪽에 모두 다 제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both라고 쓰시면 돼요. both라고 쓰신다면은 s라는 부분이 앞 뒤에 있을 때 관련된 부분 제거되고 어느 한편에만 있다면 그 한편에 있는 것만 제거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시작 문자가 s는 아니었잖아요. 끝에 있는 것만 s죠. 그러면 그 끝에 있는 s만 제거된 부분 확인이 될 거고 예제 중에서 여기 있네요. 시작도 끝도 s로 시작과 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양쪽을 모두 다 제거하는 부분 확인되실까요? 네, 이렇게 both란 녀석을 쓰신다면은 양쪽 모두를 제거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L트림, R트림, 그리고 또 트림. 그러면은 요 예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까 L트림이나 R트림에서 뗏 문자라고 했었죠? 두 개 이상의 글자를 적어주면은 둘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둘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 제거한다? 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있어도 제거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트림이라는 함수는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지원을 안 해요. 트림 설정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할 때는 두 개 이상의 문자 자체를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의 문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동작이 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트림이라는 녀석을 사용하실 때 하나의 문자만 해당이 된다는 거고 두 개 이상의 문자를 같이 자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L트림이나 R트림을 사용하시면은 그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문자를 조절하는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용 방법 더 있을 수 있고요. 종류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소개하기는 시간적인 부분의 한계도 있고 또 DB 버전이 올라가면서 함수는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매번 그 부분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있는 문서에 그 오라클 쪽 같은 경우는 공식 문서에 URL을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 URL을 통해서 현재 쓰고 있는 DB의 버전에 맞는 그 함수의 종류가 또 추가적인 사용 방법이 무엇이 더 있는지 꼭 공식 문서를 확인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문자 타입의 값을 가공하는, 조절하는 함수까지 확인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 타입에 대한 함수 종류를 좀 더 소개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